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생각보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오해를 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밑바닥에는 다른 속삭임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낮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당하게 판단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온전히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열망이라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지의 작용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며, 나는 이런 의도로 행동했고, 나는 저렇게 해석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인의 말 한마디가 그 이야기를 흐트러뜨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마치 내 존재의 윤곽이 흐려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설명합니다. 해명합니다. 긴 문장으로 나를 복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자존심을 되돌리고 싶었던 것입니까? 오해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근원은 오해 자체가 아니라 이해받아야만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 해명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는 무엇을 내려놓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라기보다 의지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충동입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즉각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나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는 사실 내가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해석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봐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자면 타인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의 경험, 그의 감정, 그의 편견이 나라는 존재를 재구성합니다. 나는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씁니다. 설명하고, 정정하고, 다시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존재가 축소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왜곡된 채로 세상에 남겨지는 듯한 불안.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종종 더 깊은 의존을 드러냅니다. 나는 타인의 판단 위에 나를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자체로는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공기는 무게를 갖습니다. 타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표정이 반복됩니다. 머릿속에서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그 사건에 매달립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더 아픕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상상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면을 놓지 않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설정해 둔 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판단이 그 가치를 흔들 때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옳았다고, 나는 정당했다고. 하지만 증명은 또 다른 의존입니다. 여전히 타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길게 할수록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말은 또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의도는 다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소모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복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명해도 그 말은 상대의 귀를 거치며 다시 재구성됩니다.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나의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의 해명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반복은 피로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하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떠오를 때 비로소 하나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태도. 이 지점에서 비로소 오해를 그냥 두는 용기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해를 그냥 두는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 사람은 냉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심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한 차례 충분히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설명하려 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장면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 끝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타인의 해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그냥 두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내 마음만 다룰 수 있을 뿐, 타인의 마음은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인정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는 태도입니다. 세계는 언제나 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도, 평판도, 평가도.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로 행한 일, 내가 알고 있는 진실, 그리고 나의 내적 평정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기대합니다. 적어도 나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나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기를.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기 관점 속에서만 세계를 봅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기보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오해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시도는 모두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원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판단은 내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판단은 순간적인 그림자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다른 사건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그림자는 내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오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오해를 그냥 두는 사람은 자기 내부의 기준을 세워둔 사람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가? 그 질문에 떳떳하다면 타인의 판단은 더 이상 결정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해명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오해에 반응하는 삶은 끝없는 소모입니다. 누군가 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한 단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줄일 때 생깁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 옳다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나를 좋게 보이게 하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이 줄어들수록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기 중심을 지킵니다. 그는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해석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오해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말보다 강합니다. 오해를 그냥 둔다는 것은 억울함을 삼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 타인의 생각 속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선택. 나는 오래전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그러나 그 고통은 세계가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커집니다.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 용기란 통제하려는 의지를 한 걸음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나를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평정입니다. 그리고 그 평정 위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서둘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러나 자유롭게 살아갑니다.